국회의원이 우연적인 법률을 만들었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처럼 대통령도 고대 통치행위라면은 이런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광범위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고도의 통치행위는 아니죠. 어여산 생각하시는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니 그런 얘기 하시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또 한동훈 대표는 내란 제가 이렇게 서로 다투잖아요. 그러면은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게 내란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는지 적어도 당내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또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 규명을 하는 게 적어도 기본적인 절차예요. 적어도 그런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지 이런 것도 없이 어떤 민당의 어떤 선동 여론에 쫓기다시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거 이건 성급한 판단이다. 당론은 부결로 정해졌는데 오늘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마 바뀌긴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당론이 현재 당론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뒤집으려면 아마 제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투표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이 부분에 이거는 대해서는 내가 이따 얘기해보고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 입장이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이라면 자기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론하고 다르면 다르다고 얘기해요. 본인의 입장을. 그래서 이게 결국 그런 이 문제, 당론으로 하는 문제, 또 그 다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따 오후에 또 얘기를 드릴게요. 탄핵이 가결될 것 같습니까? 부결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뭐 부결의 목소리가 더 크지요. 당내에서는 당연히. 그래도 탄핵 후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건 제가 볼게요. 이미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나온 증거들만 봐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게 한번 보세요. 그 증거라는 게 확실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 TV에 나온 화면들만 봐더라도 충분히 내란죄 성립하지 않을까요? 내란죄라는 거는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헌법 87조에 국토를 참전하고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럼 국토 참전이라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나 전체를 국가 권력으로부터 배제시켜. 참전이라는 것은 명백히 아니다라는 게 이제 헌법학자들의 견해고요. 두 번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국헌문란의 목적은 딱 두 가지가 됩니다. 첫째,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마비시켰느냐, 소멸시켰느냐. 이건 아니라고. 그럼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헌법상 국가기일련에 대해서 강압으로 전복을 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느냐, 이 구절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란죄냐 아니냐가 달라지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의 1997년 판례를 보면은 이 사실상 상당 기간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 사실상 상당 기간 권능 행사를 기능을 못하게 할 때라고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도를 영구적으로 폐지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그 기준에는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훼손시켰나, 이건 또 아니에요. 2시간, 국회 2시간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란죄 구성 성립 요건에 대해서 서로 지금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달라요. 제가 지금 어제도 그렇고 제가 헌법학자들 이렇게 통화를 해봐요.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민당이 계속 내란죄라고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 왜 우리 스스로 법률적인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내란죄로 몰아가느냐, 우리가 왜 거기에 떠밀려가느냐. 위법위원은 맞지요, 계엄령이? 그러니까 위헌 위법에 대해서도 그것도 계엄이라는 것은 1997년 대법원 판례는
고도의 통치행위래요. 고도의 통치행위. 물론 5.17은 고도의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 헌법과 법률을 상당히 훼손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강압으로 국가기관을 전복시키려 하는, 소위 말해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 기준에 따라야 돼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아니냐, 제가 말씀드린 그 대법원 판례를 갖다 오야 되고,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냐, 이거에서 토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도의 통치행위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헌법학자들에 대한 법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국회의원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헌법 법률을 만드는 기관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국회의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어제도 저보고 얘기를 해달래요. 저도 법률가는 아니에요. 저 혼자서 공부를 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회의원이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률이 몇 개월 후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받았어. 근데 몇 개월 후에 사후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우연법률 심사 제청이 들어가서, 야, 우연법률이다, 딱 이제 판단이 내려졌어. 그러면은 우연법률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법률적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헌재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법률제정 행위자 책임 안 집니다. 안 져요. 우리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합니다. 부당한 탄핵 소추야. 그게 사후에 기각이 됐어, 헌재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이 학자들이 얘기한 법리적 측면에서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사법심사를 자제하면서 우연성 여부를 판단해라. 이게 2010년도 12월에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법리적으로 볼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대 통치행위라면은 사법심사를 자제하면서 우연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우연적인 법률을 만들었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처럼 대통령도 고대 통치행위라면은 이런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광범위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고도의 통치행위는 아니죠. 법원하는 생각하시는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니 그런 얘기 하시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률 전문가, 헌법학자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적어도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당연히 알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하고 국정조사 청문회하고, 그 다음에 헌법적 절차에, 탄핵 절차에 가도 된다. 지금은 너무 성급하다. 이런 판단. 상당 기간의 혼란이 지금 불가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상당 기간의 혼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몰아가지 마시고 그 정도는 우리가 다 판단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언론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정말로 명백하게, 정말로 정당한 공정한 보도해 주시고, 진영에 거기에 어떤 너무 경도돼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진영이 있습니다만, 저도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법리적인 측면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법리적 판단에